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온라인 쇼핑을 하시다가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라는 추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가 제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맞춤형 서비스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주요 직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커다란 분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손질된 데이터를 살펴보며 숨겨진 인사이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같은 고수준의 기술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죠. 이러한 작업들을 담당하는 직무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분야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빅데이터의 작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위의 세 직무가 하는 일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기업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하여 저장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곳에 저장하는지를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죠. 최근에 유행하는 서비스 구조는 데이터가 곳곳에 분산된 형태입니다. 이를 MSA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 현상을 사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일로는 곡물이나 사료 같은 것을 저장해두는 커다란 저장고인데요. 각 저장고에 있는 곡물이 다른 저장고와 섞이지 않듯이 각 서비스의 데이터들도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모으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트입니다. 도서관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도서관의 큰 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에는 모든 종류의 자료들이 아무런 정리 없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책, 메모, 문서,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창고에는 아직 읽지도 않은 책들이나 정리되지 않은 메모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보관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어 미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도서관에 잘 정리된 책장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분류되고 정리된 책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찾기 쉽게 책장에는 카테고리별로 나뉜 책들이 있고 모든 책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한 목적에 맞춰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준비된 공간입니다. 즉, 데이터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즉흥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특정 코너에 있는 작은 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장은 도서관의 특정 사용자가 자주 찾는 주제나 카테고리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 코너나 특정 학문에 관한 책들만 모아둔 공간입니다.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일부 데이터를 가져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소규모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무질서한 창고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잘 정리된 도서관의 책장, 데이터 마트는 특정 주제에 맞춰 정리된 작은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됩니다. 실무적인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 웹사이트 방문 데이터, 소셜미디어 반응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형태와 위치에 흩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합니다. 일관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시키죠.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 두면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통계와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통계나 머신러닝과 같은 해결 방법 외에도 비즈니스가 속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분야에 따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단히 데이터 분석가가 일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통의 문제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일즈 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주력 상품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왜 그런지 파악해 주세요. 데이터 분석가는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 검증과 분석을 수행하게 되죠. 분석을 통해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통해 의사결정자와 관련 부서 담당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게 되죠. 이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고급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챗봇이나 자동 번역 서비스로 고객 응대나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일,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잠금 해제나 음성 비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 인터넷 쇼핑몰 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를 추천하는 일. 이런 고도화된 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진행하는 작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부정거래를 탐지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거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의 패턴의 차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을 서비스에 작동하도록 적용합니다. 이제 이 모델은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할 시 즉시 탐지하고 운영팀에 알림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직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레스토랑 운영을 비유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네에서 소문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빅데이터 레스토랑이네요. 레스토랑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가 공수되어야 합니다. 식재료 담당자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주변 농가나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를 조달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 식당에서 필요한 재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달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일이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의 일입니다. 다음은 식당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식사를 즐기는 고객의 반응을 살핍니다. 오늘 보니 손님들이 어제보다 유독 잔반을 많이 남기네요. 남는 잔반을 면밀히 살펴보니 당근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냉장고로 달려가 당근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드러나는 비즈니스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가의 일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총괄 셰프입니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총괄 셰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트렌드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입니다. 결국 이 세 직무는 모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데이터 분석가는 그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듭니다.
데이터는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데이터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이터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